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순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요즘 이재명 대통령 활약이 대단합니다. 원맨쇼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축구에서 이 스트라이커 한 명 잘 뽑아놓으면 혼자서 뭐 골 넣고 골 뺏고 다 하죠. 야구에서 투수 잘 뽑아놓으면 혼자서 삼진도 뽑고 뭐 다 합니다. 농구에서 센터 잘 뽑아놓으면 골도 넣고 리바운드도 넣고 뭐 합니다. 요즘 이재명 대통령이 잘 뽑은 스트라이커, 잘 뽑은 투수, 잘 뽑은 센터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요즘 이재명 대통령의 활약이 가장 큰 곳은 바로 부동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부동산 예로부터 문제가 많다라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이게 조작질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항상 보면 이 민주정부만 들어서면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죠. 근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코스가 있어. 어떻게 되느냐고요? 네. 처음에 오른다 막 이렇게 소문을 내요. 그 소문이 나오면 나중에 기사가 오른다 하는 기사가 막 나.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올라요. 문재인 정부 때 비슷했거든요. 초기 2년 동안 부동산이 안 오릅니다. 그런데 2년 동안 계속 오른다니까 나중에 진짜 오르는 거예요. 막판에는 진짜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조기에 진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라고 소문이 날 때 소문부터 밟아버려야 돼. 왜? 그건 헛소문이거든. 그거 작전이거든.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한 기사,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기사, 그 기사가 뜨죠? 그럼 기사를 밟아버려야 돼. 기자 손목을 뿌락 뿌려야 돼. 왜? 그거 가짜 기사거든요. 자, 근데 이게 뭐 쉽지가 않습니다. 말이 좋아서, 말이 편해서 막 손가락을 뿌락 뿌네 이렇게 하지만 그게 되나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을 직접 부르지는 않았지만 손가락을 부러뜨린 거나 다름없죠. 네. 직접 SNS를 통해 가지고 부동산 광풍을 때려잡은 겁니다. 부동산 계속해서 이상하게 흘러가면은 가만 안 있는다. 부동산 이거 망국병인 거 다 알지. 그런데 언론 니네들 왜 부동산 광풍에 이렇게 자꾸 부추기고 부동산 돈 많이 가진 놈들을 응원하는 기사를 쓰니? 라고 지적을 하죠. 부동산 망국병이라고 하면서 왜 부동산이 오르도록 자꾸 이상한 부추기는 그런 이상한 기사를 쓰느냐고 바로 지적을 해버립니다. 엊그저께인가요? 이재명 대통령 1시간 간격으로 기사를 SNS를 계속 올리는데 야, 기자들이 못 따라가는 거야. 기자들이 이재명 대통령 이 SNS 올리는 거 가지고 이상하게 막 베베 꼬았는데 꼬우든가 말든가 막 물량으로 밀어붙였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기자들도 밀리고요. 시장도 밀립니다. 드디어 시장에 급매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급매물 나오고요. 가격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재명의 SNS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 그 얘기를 오늘 세 번째 주제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원래 SNS 중독이다라는 말을 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저는 중독이라고 보기보다 SNS를 통해서 국민들과 소통하는 그걸 너무나도 잘하는 정치인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왜? 이재명은 지금까지 언론의 피해를 너무 많이 봐왔죠. 이상하게 이재명에 관련된 기사라면 언론들이 베베 꼬아서 냅니다. 제가 모 경제지에 있을 때, 아시아 경제에 있을 때요. 성남시 출입하던 한 기자 한 명이 있어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선배 중앙대 출신이지? 그래서 이재명 뭐 깔 거 없어요? 미친 새끼 아니야. 내가 내 동물을 왜 까? 아무 이유도 없이. 잘못한 게 있으면 까겠지. 근데
뜬금없이 깔 거 없어요? 뭐야 이 새끼 이거. 근데 그렇게 묻는 애들이 꽤 여러 대 있을 때니까 그만큼 이재명이 보기 싫었던 거야. 그러니 뭔 정책을 한들 뭘 한들 이렇게 효과가 있었겠어요? 베베 꼬기만 하지. 이럴 때 정치인 이재명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뭐였냐? 사실은 SNS였던 겁니다. 이번에 바로 그 재능이 톡톡히 드러납니다. 부동산과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언론과 직접 한판 뜨죠. 그러면서 주가 5,000포인트, 불법 계곡 시설 정비 이것도 했는데 부동산 이거 못하겠냐? 수십 년에 걸쳐온 부동산 불패시나 이번에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이게 오히려 더 5,000포인트보다 쉽다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뭐 온갖 시비 다 털죠. 언론에서. 사실 이 얘기가 나온 거는요. 다주택 중과세 시행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원래 우리나라는 주택을 여러 개 가진 사람한테 세금을 무겁게 때리는 정책을 써왔어요. 그 법은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시행이 계속 미뤄져 왔습니다. 종부세는 있었지만 다주택세가 없었던 거예요. 시행을 한다 하면서 계속 딜레이 매번 미루고 또 미루고 했던 거야. 4년 전에도 한번 미뤘습니다. 그리고 그 기한이 5월 9일, 올해 5월 9일로 끝나. 자, 그러니까 이번에 시장에는 무슨 소리가 무슨 소문이 또 듣느냐. 이번에도 연장될 거다. 지금까지 연장됐으니 또 연장될 거다. 이런 소문이 퍼져요. 소문이 퍼지니까 이걸 냉큼 소위 말하는 경제지들하고 조중동이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이 부동산 중과세 제도 제도 시행 연기 요게 마치 기정사실처럼 돼요. 연기 발표 안 합니까? 연기 발표 언제 합니까? 아니 대놓고 이렇게 묻는 거야. 누가 언제 연기한다 그랬는데. 자,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이 연기 없어! 라고 딱 한 겁니다. 그러면서 SNS를 싹 사용한 거죠. 그전에는요, 정부에서 정부 대변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연기 안 합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듣질 않았어. 언론에서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려버려. 기사도 크게 안 써져요. 그러면서 연기한다더라. 이런 가짜뉴스만 계속 퍼뜨려 다녔어. 근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SNS에 갈기면서 야, 연기 없어. 라고 하니까 언론이 안 받아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베베 꼬았지 뭐. 하지만 이 베베 꼬았던 언론, 이 적폐 언론들이 그렇게 힘을 쓰지를 못해요. 계속해서 시비를 털죠. 국힘당 같은 애들은 뭐라 그런다? 아이 부동산 그렇게 쉬우면 왜 지금까지 안 했냐 해? 지금까지 뭐 어떻게 해? 이제 집권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제부터 하면 될 거 아니야. 지들도 못 해놓고 무슨? 자, 아무튼 언론과 적폐는 계속 이재명을 베베 꼬았습니다. 장동혁은 뭐라 그럽니까? 호통 경제학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부동산 이 다주택 중과세 이 제도가 연기될 것이다. 그런 건 없다. 연기 안 된다라고 딱 잘라 말하는 걸 보고 호통 경제냐? 뭐 이렇게 희한한 소리를 해요. 호통 무슨 호통이야? SNS 글 올린 게. 심지어 천지일보 신천지죠. 신천지 애들은 뭐라고 기사를 쓰느냐? 대통령의 SNS 부동산 정치 시장 불안 신호다. 어이씨 뭐 SNS도 못 쓰나? 왜? 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SNS를 통해서 부동산 폭등하는 거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걸 분명히 했으니까 당연히 시장에서는 부동산 가격 떨어지나? 하면서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겠죠. 근데 그 반응을 보고 뭐라고? 시장 불안? 무슨 시장 불안인데. 아무튼 언론에서 계속 희한한 소리를 합니다. 자, 이런 사설도 있었어요. 대통령의 SNS 정제된 메시지 내야 오해도 없다.
뭐 오해? 오해가 뭐? 정제된 메시지? 뭐 얼마나 정제를 할까? 있는 듯 마는 듯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써야지 정제된 건가? 이 흔히 쓰던 적폐들의 개소리죠. 선명한 메시지를 내면은 정제가 안 됐다는 헛소리를 합니다. 좀 더 새로운 얘기를 갑자기 하면은 예의가 없다라고 시비를 털죠. 니 몇 살이야? 이제 나도 물만큼 묻다. 자, 그랬던 적폐들이 똑같은 방법을 씁니다. 이재명을 향해서 경박하다. 자, 경박하다 하든가 말든가 이재명 대통령은 계속해서 SNS를 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라고 합니까? 대통령의 SNS 정치 과도하면 혼란, 갈등 부른다. 지랄하고 있네. 아니 그러면은 왜 SNS 제일 많이 쓰는 게 누구야? 트럼프잖아. 그럼 트럼프한테도 그럼 얘기 좀 해보지. 우리나라 언론 중에서 트럼프의 이 SNS 비판하는 데는요, 사실 두 군데예요. 경향하고 한겨레밖에 없어. 근데 경향 한겨레도 대놓고는 말 안 해. 왜 트럼프는 해도 되고 이재명은 하면 안 돼? 개떡 같은 놈들 아니야. 심지어 매일경제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더니 이재명 정부 보유세 카드 꺼내나. 갑자기 또 뭐야? 아니 이거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법 시행을 미루고 있었잖아. 이제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고 하는 건데 갑자기 뭐 보유세 카드 이거 왜 나와?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아니 그렇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를 그럼 또 미뤄? 미친놈 아니야. 예, 매일경제 얘네들이 지금 뭐 사실상 건설업체를 끼고 있는 거나 다름없거든.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언론사들요, 건설업체가 내는 광고비 아니면 문 닫아야 돼.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광고가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반도체하고 자동차, 그 다음에 어디? 건설업체. 아무리 광고 시장이 말라도요, 아파트 분양 광고 없는 때가 없어요. 건설업체가 아파트 브랜드 광고 안 하는 데가 없어.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다른 건 몰라도 아파트 브랜드는 다 알걸요?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대림, 이 편한 세상 다 알잖아.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맨날 광고 띄우니까 아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걸로 언론사들이 먹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언론사들이 지금 뭐야? 예. 이 건설업체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재명의 SNS가 미운 거야. 집값이 떠야지 건설업체가 뜰 테니까. 그래야지 지들한테 광고 많이 들어올 테니까. 이런 짓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장 선봉에 서 있는 게 국힘당이죠. 자, 국힘당에서 심지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거 무슨 개소리도, 이런 참 신박한 개소리는 또 처음 봤습니다. 뭐라고? 정부가 정해준 부동산 배급에 만족하라는 거냐? 우리나라가 언제 부동산 배급했어요? 나 좀 부동산 배급 좀 받아보자. 배급 나도 좀 받아보자. 나도 배급도. 니는 너희들만 받는데. 국가가 무슨 부동산을 배급해줬는데 부동산 배급 나도 한번 받아보네? 받아보고 싶네? 이런 개쌍년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무슨 배급? 이게 뭡니까? 그냥 안 되면은 색깔론이야. 안 되면 사회주의래. 쥐들한테 불리하면 다 사회주의야? 웃기고 있네 진짜. 자, 민주당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토지 공개념 어쩌고 하니까 갑자기 토지 공개념은 사회주의 정책이래. 지랄하고 있네 진짜. 여러분, 토지 공개념은요, 우리나라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헌법 122조. 여기에 보세요.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그 다음에 국토가 모든 국민의 삶의 기반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고르게 분배할 수 있고 균형 있게 사용하고
너무 독점하지 않도록 하고 요런 법령을 국가가 만들어라 라고 헌법 122조가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토지 공개념 조항인 겁니다. 그런 조항이 떡하니 있는데 무슨 토지 공개념이 사회주의야. 이현주 씨, 너 그딴 식으로 할 거면 꺼져. 진짜 아유. 이래요. 이래서 아무나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언론은 빈정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계속 밀어붙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뻔히 보이는 게 새끼인데 그걸 알고도 버티는 게 이익이 되도록 방치할 만큼 정책 당국이 어리석지 않습니다. 자,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 얼굴을 내놓고 이상한 기사를 써납니다. 5월 9일 계약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를 한다고 한 적이 없어요. 5월 9일까지만 5월 9일 계약분까지만 봐준다였어. 근데 중과세 유예라고 했으니까 누가 보면은 진짜 이재명 대통령이 중과세 유예하는 것처럼 보이지. 교묘한 말장난인 겁니다. 이 교묘한 말장난을 이재명 대통령이 꼭 짚은 거예요. 자, 보시다시피 SNS를 통해서 자, 언론의 이상한 기사를 따박따박 짚어냅니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보통 이쯤 되면은 지금까지 다른 대통령은 슬그머니 딴소리를 합니다. 청와대에서 뭔가 입장을 냈는데 언론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잖아요. 그럼 반박을 안 했어. 그러다 보면 나중에 청와대가 옳은 말을 했는데 언론들이 이상하게 생트집 잡으니까 잘못된 말을 한 것처럼 이상하게 흘러가 버렸어요. 그렇지만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은 1시간 단위로 바로 반박을 때려버리니까 언론도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린 거야. 자, 그러면서 결국에 시장에서도 반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나라 망하는 걸 보고 왜 투기 편을 듭니까? 바른 정보, 바른 의견, 정론집필은 언론의 사명과 의무인데 왜 투기 편을 듭니까? 어이, 바로 찔렀죠. 이렇게 되니까 언론들도 깨갱하는 거예요. 자, 다수의 다주택자들의 편을 들어 정부를 곤경에 빠뜨려 보겠다는 것은 상대를 공격할 수 있다면 나라가 망해도 좋다고 하는 저급한 사익 추구 집단이 할 짓 아닙니까? 라고 직격탄을 날립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SNS를 향해서 계속 시비를 털던 언론도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거야. 시비를 더 이상 못 걸겠거든. 더 걸었다가는 더 세게 나오겠거든. 보세요. 지금 언론들이 뭐가 됐다? 비겁하고 더러운 사익 추구 집단의 주구가 돼버린 거 아니야. 주구. 달릴 주자에 개 구자입니다. 달리는 개. 사냥개라는 뜻이죠. 사익 추구 집단의 사냥개가 된 언론. 이 얘기를 바로 직접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말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럴까요? 마침내 시장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자 기사인데요. 개포동에 4억씩 떨어진 급매물이 나왔답니다. 안 나왔어. 5월 9일 이후로 부동산 다주택자 다주택자 중과세를 한다는데 매물이 안 나오는 거야.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아야 되는데 안 팔고 버텼어. 왜? 이번에 또 유예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절대로 이번에 안 할 거다. 그러면서 SNS를 통해서 확 물량 공세를 하니까 결국에 지네들도 못 버티고 이제 팔기 시작합니다. 개포동 4억이나 낮은 급매물이 나왔다는 겁니다. 4억. 근데 4억인데 있잖아요. 보니까 10%가 안 돼. 여기 개포동에요. 요거 70억짜리더라고. 4억 낮춘 게. 그 72억인데
원래 가격 72억이었는데 68억에 나왔대. 참네. 72억이나 68억이나 우리한테는 꿈 같은 가격이죠. 아무튼 4억이나 떨어진 가격대의 아파트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야, 그래서 제가 진짜로 싶어서 확인해 봤어요. 진짜로, 네. 자, 여기는 도곡동 렉스힐이라는 아파트입니다. 55제곱미터니까 20평 정도 되나요? 17평 정도 되나요? 여기가 원래는 13억에 거래가 됐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뭐가 됐다? 예, 10억입니다. 1월 30날 확인을 했는데, 자, 보세요. 렉스힐 주상복합 1동 매매 10억 5천만 원, 아파트 55제곱미터 고층 7층 남동향, 방 셋, 화장실 둘, 토지 미적용, 추천 매물, 공원뷰, 전철도보 5분 이내, 단지 내 메리트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뱅크 제공이라고 돼 있죠. 요 밑에 거 보세요. 네, 읽어드릴게요. 렉스힐 주상복합 1동 매매 13억, 아파트 55제곱미터 고 7층 남동향, 방셋 화장실 둘, 토지 미적용, 추천 매물, 공원뷰, 전철도보 5분 이내. 뭐야 이거? 똑같네? 똑같네? 동도 같고 층도 같아. 향도 같아. 이 같은 매물이죠. 그런데 하나는 10억, 하나는 13억. 뭐예요? 13억짜리가 10억 5천만 원에 나왔네. 2억 5천만 원이 뚝 떨어졌네. 하룻밤 사이에. 예. 급매물, 가격 떨어지는 급매물이 실제로 나오는 겁니다. 이것뿐이냐고요? 자,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보 미도맨션 1, 2차 105동 매매 51억. 와씨. 자, 148제곱미터래요. 자, 밑에 거 보겠습니다. 역시 한보 미도맨션 1, 2차. 이건 203동이네요. 역시 148제곱미터. 로얄층이래. 근데 하나는 51억, 하나는 49억. 2억이 떨어졌죠. 이거는 다른 매물이지만 가격이 이렇게 뚝 떨어집니다. 2억씩이나 빠져. 자, 가격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게 눈으로 보이십니까? 이거 제가 오늘 강남 지역의 부동산을 무작위로 뒤져보다가 발견한 것들입니다. 거의 떨어지지 않고 있지만 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말입니다. 사실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 왜? 지금까지 강남에 또는 강남 외에 어느 동네든 간에 가격이라고 지금 뭐 집값이라고 알려져 있는 거 사실 집값이 아니라 거래 가격이 아니라 호가야. 나중에는 이 호가를 거래 가격으로 맞추기 위해서 조작질도 해요. 한번 볼까요? 제가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는요, 강남의 어느 아파트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자, 이 그래프 보시면은, 자, 보면은 밑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가격이 현재 매물 가격입니다. 파란색 선, 여기 보세요. 여기 요거 현재 매물 가격이고요. 이거는 그냥 시세라는 겁니다. 시세가 조금 높고 실거래가가 좀 현재 매물 가격이 좀 낮게 형성되어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현재 매물 가격이 최근에 갑자기 뻥 뛰었어. 시세보다 갑자기 매물 가격이 뻥 뛰어버립니다. 이 뭐야 이거? 자, 그래서 확인해 봤습니다. 실거래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시세라고, 이거는 매물 가격인데 실제 실거래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자, 보여드릴게요. 여기 빨간색 점으로 찍힌 게 실거래 가격이에요. 실거래 가격은 여기에요. 자, 그리고 실거래가 마지막으로 확인된 게 2025년 3월입니다. 그 뒤로는 실거래가 확인이 안 돼.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되는데 가격만 뻥 뛰었네? 뭐야 이거? 거래가 안 됐는데 어떻게 가격이 뛰죠?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호가라고 하고요. 말이 좋아 호가지, 이거는 그냥 유령입니다. 뻥튀기예요, 뻥튀기.
그냥 자기 살고 있는 집의 가격을 부풀리려고 그냥 높게 부른 겁니다. 실거래가 아니에요. 실거래가 2025년 3월 1년 전에 마지막으로 거래가 안 됐어.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가격대가 뛰죠? 사기지. 사기야, 사기. 자, 이런 사기 가격이 마치 진짜 가격인 것처럼 포장이 돼 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일 때 이런 사기치는 가격이 남아날 수 있겠습니까? 예, 바로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급매물이 나왔다라고 하지만 말이 급매물이지 사실은 이게 가장 최근에 거래된 실거래가가 실거래가로 내려간 거예요. 뻥으로 막 불러대는 이 사기치는 가격 말고 사기가 말고 진짜 실거래가로 내려온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재명 대통령의 SNS가 시장을 지금 바로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이제 며칠 사이에 한 하루 이틀 사이에 또 바뀌긴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일부 보도상으로는 뭐 대통령이 저거 얘기해봤자 뭐 매물도 나오는 거 없고 막 분명히 매물 잠길 거고 이번에는 또 연장을 해야 된다 뭐 저 다주택자들의 저 눈물은 어떡할 거냐 뭐 이런 회개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어제 정도부터 그 현장에 매물이 많이 나왔다는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전에 이미 사실 매물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 통계청이나 아니면 어디서 뭐 자료 수집하는 데서 이 매물 증가하는 거 이런 거 통계들 있나요? 거래 통계는 있을 수 있는데. 예,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현재 이번에 서울 전체적으로 매물이 좀 줄긴 했는데요. 강남 3구하고 용산 쪽에서는 전체 평균 대비 11.74%가 매물이 늘어났다고 보고되고 있고요. 평시보다 11.74%요. 늘어났다. 네, 송파가 15% 상향이 되고요. 15%나 늘어났다고. 네, 용산은 4.19로 해서 좀 낮고 그렇습니다. 용산하고 강남 3구가 매물이 늘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0몇 %, 두 자릿수로 늘었다 매물이. 네.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그럴 거로 저희는 추세적으로. 네, 어떻습니까? 제가 포털 사이트, 부동산 포털 사이트를 뒤져서 찾아낸 가격, 물론 많이 하락했죠. 근데 실제로 부동산원에서 통계 자료를 확인한 것으로도 매물이 쏟아지면서 가격도 떨어지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역시 부동산이라는 거는요, 뚝심을 못 이기는 겁니다. 흔들리면은 부동산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옳은 정책을 정하고 뚝심 있게 밀어붙이면 부동산은 잡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 5,000포인트보다 쉽다고 말하는 게 이거예요. 정책 입안자, 정책 집행자의 뚝심만 있으면 얼마든지 바로잡을 수 있는 게 부동산 시장이다 라는 걸 이번에 다시 한번 명확하게 알려준 것 같습니다. 물론 정책 집행자가 뚝심을 가지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 이 부동산 시장은 소위 말하는 토건족들과 언론 적폐들이 다 배려놓은 시장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계속해서 정책 당국을 흔들죠. 그래서 그 흔들리는 그것 때문에 정책이 안 흔들려도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끝끝내 정책 당국이 이런 사기꾼들한테 무릎을 꿇기도 합니다. 그게 결국에 부동산 투기, 부동산 불패 신화를 만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뚝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향후 부동산 적어도 이재명 정부에서는 급등하지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 뚝심
앞으로도 계속 좀 이어가 주시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59분 지나고 있습니다.